저는 로디라고 하는 활동명으로 지금 기획 활동을 하고 있는 박한근입니다. 오신 분들은 다 기획자분들이신 거죠? 기획자 컨퍼런스니까 기획자분들. 오케이? 네. 사업 기획하신다. 사업 기획 쪽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서비스 기획은 많으신 것 같고, 나는 UX 기획하고 있어요. UX 기획 몇 분 계시고, 난 UI 기획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손들기 애매한 그런 과정이겠죠. 좋습니다. 우리가 같은 기획자니까 저는 기획자라고 한다면 좀 명확하고 또 인터랙티브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기획자답게 우리 합시다. 오늘 잠시만요. 하나만 더. 오케이. 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는 성공하는 기획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좀 갑자기 웬 성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직장인이고 전문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성공에 대한 비전이 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좀 고민했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획자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선 저는 20년 정도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주 작은 쇼핑몰에서부터 웹마스터라고 하는 직군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약 20년 전에는 뭐 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서비스 기획자 직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웹마스터라고 하는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퍼블리싱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상품도 팔고 포장도 하는 그러한 직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 기획자 또는 기획자가 어떠한 상황에 성장해 왔는지를 좀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쇼핑몰을 시작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이제 인하우스에서 5년 정도, 또 에이전시 사이드에서 구축 4년, 전략 3년을 거치면서 제가 12년 차에 UX를 배웠고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15년 차부터 프리랜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면을 봐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의 기획 활동이나 현재 제 기획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획일을 선택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 주위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미리 전달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시행착오들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기획자이기도 하고 제 MBTI가 이제 NTJ다 보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획을 제가 20대 때 세웠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10년간 하나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획일을 10년을 했어요. 물론 10년에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됐는데도 부족해요. 하지만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틀이 생겼고 거기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사람을 키운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강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7년 정도 강의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수강생을 만났는데 제 목표는 하나예요. 이 사람들을 키우겠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단계에서 사업을 할 때 제 지식과 또 그 사람들의 인적 파워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체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 시간이 좀 짧게 있겠지만 필요하신 부분들은 질문을 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강의들이고요.
저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뭐 이렇게 좀 두루뭉술 썰을 풀 수 있겠지만 전 명확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를 이유 있는 서비스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저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한테 설득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버튼이 여기 있어야 되는지, 왜 이러한 페이지가 구성돼야 되는지를 납득할 때까지 고민을 하고 그걸 전달하는 그런 기획자라는 점에서 제 나름의 어떠한 고집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비스 기획 측면에서는 크게 전략 기획과 구축 기획과 운영 기획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요. 산출물에서는 화면 설계가 가장 중요하니까 W 4번, 그리고 기타 문서를 묶어서 5번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기타 저의 특장점이 디자인 툴에 대한 이해가 높다라는 점이 있고, 또 이러한 발제의 경험이 많다는 점도 장점이어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도 참고를 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략기획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떠한 서비스의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죠. 시장을 보기도 하고 경쟁사를 보기도 하고 사용자를 보기도 하죠. 거기서 수집한 인포메이션을 기점으로 해서 인사이트를 발휘하죠. 그래서 디렉션을 내는 게 전략기획입니다. 전략기획은 그래서 리서치를 항상 동반하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때로는 시각화된 산출물이 필요하죠. 이를 우리는 프로타이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타이핑을 통해서 그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거죠. 하지만 전략기획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이트예요. 정보를 수집했는데 똑같은 정보라도 전략기획자마다 거기서 뽑아내는 인사이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찰력을 지니고 계셔야 돼요.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들이 있는 편이고요. 그러면 구축기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발견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이라고 하는 정해진 스텝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이 있고 정해진 자원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해진 자원으로 약속된 기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방향성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방향성은 이미 있고 그것을 잘 만들기 위한 어떤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한 거죠. 이를 구축기획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경험들이 이제 제가 수주했다거나 컨설팅했다거나 아니면은 구축 프로젝트 들어가서 진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획은 이렇게 만들어진 구축되어 있는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겠죠. 네,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고 또 추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운영기획이죠. 그래서 운영기획은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보는 게 화면 설계서예요. 화면 설계서가 그 서비스 기획자의 능력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만들었던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러한 샘플들을 이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개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문서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획 문서라든지 관리 문서 같은 것들이 있겠죠. 사실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서가 저예요. 제가 소개하는 제 이름이 제가 아니라 이 문서들이 저이기 때문에 사실 기획자는 그 문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좀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강의로 와서, 자, 우리가 같이 좀 싱크를 맞춰 봅시다. 기획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좀 다르게, 기획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기획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화났어요? 네, 기획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계획하는 사람이죠.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계획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누군가의 문제점을 해결해 준 사람을 기획자라 불러요. 근데 제가 한 10년 넘게 고민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기획자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구조화와 시각화와 상품화라고 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정보 구조도 만들고 화면 설계도 만들고 테스트 시나리오도 만들어서 그것들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문화된 능력치를 갖고 있어야 기획자예요. 그리고 문제의 진단과 해결 방법을 항상 모색합니다. 단순히 이게 좋겠어요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솔루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능 1, 기능 2, 기능 3 이렇게. 그리고 설계서를 제공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기획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포지션에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또 이게 왜 중요한지를 느끼시려면 계속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 고민의 결과물은 일단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면 기획이라고 하는 범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UX 기획을 한다. 아니야, 나는 UI 디자이너야. 나는 UX 디자인을 하는데 나는 사업기획과야. 이렇게 혼동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30억을 주면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모빌리티 시장이 크고 있으니까 모빌리티 시장에 투자하시기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사업기획이에요. 사업기획은 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 얼마나 나올까를 고민하는 거에 대한 답을 내는 사람, 사업기획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케이, 모빌리티 투자하겠어 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야겠죠. 네? 뭔가 우리가 그 상품을 소카처럼 뭐 공유 서비스를 하든가 카카오 택시처럼 콜 택시를 만들든가 아니면 퀵고잉 같은 걸 만들든가 뭔가 모빌리티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서비스 기획이죠. 그래서 서비스 기획은 이미 투자금이 있다는 전제에서 상품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자에게는 이게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기획과 서비스 기획은 약간의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기획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서비스 기획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카카오톡은 서비스이자 사업이죠.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는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저는 구분되어 있다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공유 서비스를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이미 있어. 이미 소카도 잘 나가고 있고 피플카도 있고 무슨 카도 있고 무슨 카도 있대. 그러면 어떻게 차별화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UX 기획이죠. 이를 UX 디자인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디자인 베이스에서 오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이건 디자인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기획 베이스 온 사람은 이건 기획이에요. 이거는 기획이고 이 결과물로 UI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UX를 하나의 경험 설계라고 봅니다. 자, 경험 설계해서 뭔가 다른 경험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차를 찾을 때 훨씬 쉽게 제공해 주기로 약속했어. 그것을 결국 사용자한테 딜리버리 하는 것은 뭐죠? UI죠. UI 기획. 이게 구분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한 상태에 있겠지만 앞으로는 전문화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거시적인 사업 기획인지 디테일한 UI 기획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싱크 마쳤으면은 이제 성장과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장과 성공. 성공이 뭐예요? 성장과 성공의 차이. 성장과 성공의 차이. 네. 성장은 성공을 위해서 가는. 좋습니다. 네네, 그렇죠. 어쨌든 성장은 가는 과정이죠. 내가 조금씩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성공은? 내가 20억을 벌었어요. 성공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성공이라고 관점은 성장 시스템의 완성이에요. 20억을 버는 게 아니라 매년 1억씩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면 이게 성공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공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내 커리어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는 게 어떤 지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장을 재견인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저에게 성공이란 일단은 저는 1년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 기획을 하고 있고 뭐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제 경력에서 중요한 거는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이 언제 오는 거죠. 아, 잘 저번에 수고하셨고요. 네, 저희 내년에 또 리뉴얼이 있는데 한번 이게 저는 이제 성공이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러한 3-4개의 프로젝트를 깔끔하게 수행하는 것이 제 어떤 제 경력상에서의 성공이라면 제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수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입이 있어서 내가 돈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되는데 이 수입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 2번째 성공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이제 뭐 1,000만 원 모으기, 2,000만 원 모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5천만 원까지 목표를 증가시켰어요. 매년 5천만 원을 모으자. 그래서 15% 성장하는 주식에 넣으면 5년 후에 2배가 된다. 이러한 이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어쨌든 수입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60대까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 이후에 제 2번째 어떤 인생 계획을 세울 때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목표 5천만 원 모아서 주식에 넣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이러한 좀 구체적인 그러한 기준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3번째는 제 채널 시스템인데 이거는 고민한 지는 한 2-3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쨌든 일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맥스가 10년일 것 같은데 기획자로 10년을 보내고 나서는 그럼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해 봤을 때 채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는데 이런 채널 시스템들을 체계적으로 돌려갈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오실 테고 그때 제가 아마 또 추가적인 노하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저는 제 기획자로서 제 성공의 어떤 기준점들이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과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기준점들이 필요하다. 그게 가장 기획자다운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막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너는 잘 아니까 그렇지만 나는 잘 모르잖아. 어디부터 해야 되는데? 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프로세스예요.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사업기획, 서비스기획, UX기획, UI기획 같은 기획의 범위가 다르고 또 서비스기획도 전략기획이 있고 구축기획이 있고 운영기획이 있는데 또 회사마다 다른데 이거 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획자는 문제 해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면 뒤에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획자의 첫 번째로 성공 조건은 이 길을 잘 알아야 돼요. 프로세스. 그래서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번째는 산출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화면 설계서 정도는 잘 알겠지만 정보 구조도, 요구사항 정에서 뭐 리서치 리포트, 테스트 시나리오 이러한 각각의 기획 단위마다의 산출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몸값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3번째는 포트폴리오의 보완과 유지예요. 제가 앞서 제 포트폴리오를 가장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프로젝트 끝나면 어떤 거는 이제 산출물로 넣고 어떤 것들은 프로젝트 넣고 어떤 것들은 특장점 넣어서 계속 굴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굴린다는 거죠. 그게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게 더 풍부해진 포트폴리오가 또 일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기획이라고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안 해본 걸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주니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5년차 동안 넘어도 여러분들이 금융을 안 해봤는데 보험사가 여러분들 절대 일을 주지 않습니다. 증권을 안 해봤는데 증권사 여러분들 일을 주지 않아요. 기획은 앞서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주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챙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고리로 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연락이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고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아주 작은 거라도 기입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러분들 요새 사이드 프로젝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증권은 정식으로 해본 적이 없겠지만 뭔가 금융 관련된 비슷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봤다. 뭔가 소수자들을 위한 그러한 금융 서비스를 해봤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고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아예 연락이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프로세스나 한출물이나 포트폴리오는 제가 5시간씩 강의를 할 정도로 상당히 내용이 깊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는 그냥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으니까 그 채널을 이용하셔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시기 바라요. 자, 프로세스는 전략과 구축과 운영이 다른데 서비스 기획 범위에서 전략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고 리서치의 결과를 인사이트를 뽑고 그걸 가시화해 전달하는 거죠. 구축은 착수, 설계, 구현, 검수라고 하는 워터폴 모델이 있고 또 에자일 모델도 있죠. 어쨌든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를 따라가면 되죠. 그리고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파트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설계하고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는 기본적인 형태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따라가시면 돼요. 특히 구축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세스를 잘 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것은 산출물과도 연결성이 있어서 구축 프로젝트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머릿속에 잠을 잘 때도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구축은 크게 착수, 설계, 구현, 검수로 진행됩니다. 물론 에자일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지만 90%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아직까지는 워터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착수의 시작. 착수의 시작 뭐죠? 착수의 시작. 착수의 시작. 착수의 시작. 계약. 오케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계약이 이루어져서 고객사가 수행사한테 일을 의뢰하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CEO가 PO한테 진행시켜 라고 얘기를 하든 계약을 토대로 착수가 시작되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수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할 거예요. 기획자는 뭐 하죠? 요구사항 정해서 만들고 요구사항 정해서 토대로 해서 리서치된 결과를 묶어가지고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 제시해서 합의하죠. 설계서의 그 설계 단계의 시작은 뭐죠? 요구사항의 합의. 요구사항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토대로 정보 구조도 만들죠. 정보 구조도에 전체 페이지를 쭉 펼칠 거예요. 100페이지다. 그러면 우리 3명이 30일간 할 수 있는 분량이구나. 나오겠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화면 설계서 만들죠. 그래서 설계서의 끝, 구현의 시작은 설계서의 컨펌이죠. 설계서를 가지고 해당 의사결정자들이 컨펌해 주면 그 단계들부터 구현이 들어가죠. 구현은 디자인, 퍼블리싱, 프로그래밍을 하는 단계인 거고 각각의 단계별로 기획자가 1차 검수를 진행을 하죠. 그 단계에서 작업관리서, 이슈보고서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구현이 끝났다. 구현의 결과물들을 검수했다고 했을 때 이를 전체적으로 검수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죠. 이를 검수 단계라고 하는데 기획자가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제시하죠. 그리고 그 제시된 방식대로 테스트 참여자들이 진행을 해서 OX 통과된 것들 모아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것을 통과되게 되면 사이트를 오픈 이후에 서비스 매뉴얼 만들어서 인수인계 진행하죠.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구축 기획에 대한 사이클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일을 했을 때 이 과정을 몰라서 아니면 이 단계의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헤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출물에 대한 부분인데
산출물은 사실은 내용이 좀 깊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구사항 정의서와 리서치 리포트가 있어요. 착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구사항이 뭔데, 그렇죠? 요구사항이 뭔데를 내가 정의하는 거죠. 정의해서 어떻게 합의해요? 그냥 말로 이렇게 만들 거라고 합의해요? 그랬다가는 설계하다가 다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시각화된 자료를 가지고 합의하는 거죠. 이 방식 맞지? 에지즈가 이런 모습인데 투비 이 방식 맞지? 오케이? 그러면 땅땅땅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시각화된 자료로 반드시 리서치를 동반해서 확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설계 단계에서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요구사항 변동만큼 기획자를 괴롭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팀장님이 지난주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김대리 우리 지금 이 정기구매 기능을 말이야 이거를 꼭 넣어야 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나오도록 미리 착수 단계에서 못을 박아낸다는 거예요. 그때 막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나중에 고민해 보시죠 라고 하는 순간 이제 헬파티 그쵸, 열리죠. 설계 단계에서 이거 생각해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김대리 미안한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착수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이때 리서치에서 뭔가 시각화된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대리님 미안한데 내가 잘못 이해했어. 내가 이거지 몰랐단 말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샘플 가지고 확정시킨다. 설계되는 크게 두 개의 설계가 있죠. 정보 설계와 화면 설계가 있는데 정보 설계는 우리가 메뉴 트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죠. 100페이지가 있는데 어떤 메뉴로 잘라가지고 어떻게 페이지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정보 설계죠. 그래서 같은 네이버 증권과 카카오 증권이 있는데 컨텐츠는 똑같아. 하지만 메뉴의 구조나 화면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보 구조의 차이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화면 설계 만든다. 네이버 맵과 카카오 맵은 제공하는 기능이 동일해요. 근데 뭐가 다르죠? UI가 다르다. 어떻게 그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계 단계에서 기획자가 어떤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 현상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 정보 구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누락된 페이지가 없이 전체를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투비를 만들 건데 투비 요구사항을 포함해서 원래 as 100페이지였는데 120페이지 늘었어.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업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정 짜고 그리고 나서 화면 설계 들어가죠. 자, 구현 단계에서는 기획자가 1차적인 컨펌을 하는데 기획은 끝났고 디자인, 퍼블리싱, 프로그래밍 하는 단계마다 1차적인 산출물에 대해서 기획자가 검수를 하죠. 그래서 오케이, 이건 틀렸어 라고 하는 피드백을 바로바로 줍니다. 검수 단계에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이트 오픈을 하고 인수인계를 통한 이제 서비스 매뉴얼 인계가 있겠죠. 산출물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터넷에 다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정확하게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죠? 대충 하는 거죠. 화면 설계 나도 해봤어. 그거 정보 구조도 나도 해봤어. 대충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이 딱딱딱 집어줘야 되는데 어설프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구현을 하다가 이거 팝업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자, 10분이 남은 관계로 5분만 더 하고 5분 정도는 Q&A 받을게요.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저를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저런 거 했구나.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인터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문서를 보는 게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할 거냐? 아까 제 이름 뭐예요? 제 이름 기억 안 나죠? 저 아까 뭐라고 소개했어요? 제 소개 뭐라고 했어요? 이유 있는 서비스를, 그쵸? 이유 있는 서비스를, 그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관심이 없어. 근데 이유 있는 서비스를 설계해?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남아요. 기억에. 이게 임팩트가 그래서 더 클수록 더 오래 남는 거죠.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가치관이 중요하다. 구조화되어 있는 프로젝트 산출물, 그다음에 특장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 풍부한 자료, 요약된 내용,
카피를 잘 이용하고 완결성 있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들을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린 샘플과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이 프로세스와 산출물과 포트폴리오예요. 이거는 순환의 과정을 지니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띄워서 프로세스를 잘 수행하면 산출물이 잘 나와요. 이것을 또 포트폴리오에 잘 반영할 수가 있어요. 포트폴리오 풍부해져. 이 포트폴리오 다시 일을 얻을 수가 있어. 그렇죠? 이러한 순환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일단 이것을 잘 해 나가시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시스템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력의 안정 그리고 수입의 확대, 성장이라고 하는 뭐 저로서는 저의 지표,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의 지표를 만드셔서 성장하시고 성공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장표 2개 남았어요. 자, 촉진할 수 있는 촉진제. 첫 번째 학습력이죠. 학습력. 제가 가장 20년간 프로젝트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3가지 프로젝트. 첫 번째 젤네일. 도대체 이게 젤네일이 이게 뭐 이게 네일이 있고 패디가 있고, 그쵸? 뭐 롱이 있고 오발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거였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학습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주위에 있는 동료들 또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저를 붙여주면서 그 램프 대면서 물어봐서 제가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설계를 할 수 있었죠. 두 번째 이유식. 제가 아이를 키워봤지만 이유식을 구입한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병으로 나오는 게 많던데 병을 구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애를 키우고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찾아가서 이제 부탁도 하고 하중도 하면서 배웠어요. 세 번째 홈쇼핑.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제가 홈쇼핑 산 게 이 프로젝트 하면서 그 니트 그 5만 원짜리 3개 주는 거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학습력을 동반하지 않으면 기획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평시에 배워야 돼. 평소에. 저는 오늘 자리가 되게 좋았던 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에 갔을 때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학습력, 두 번째는 글쓰기와 읽기는 되게 중요해요. 글쓰기와 읽기는 기획산출물들이 문서로 끝나기 때문에 그 문서가 퀄리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글쓰기와 읽기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 품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뭐 쓰고 계시는 소셜미디어나 블로그를 통해서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좀 더 성장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빨리 갈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 Q&A 시간 있어요? 없어?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이거 이제 그 자료가 아마 공유될 텐데 뭐 제 메일이나 카톡 같은 거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피드백 드릴 테니까 또 이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